예, 70대 어머니께서 따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진짜 이건 좀 꼭 털고 가고 싶다 하셨답니다. 너무나 믿었기에 배신감도 크고 그래서 더 괘씸한 30년 지기 친구와의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일을 겪은 당사자, 이 제보자는 올해 72살, 72세인데요. 30대 후반부터 정말 가깝게 지내온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의 자녀들이 유학을 갔을 때 제보자의 남편이 남투병을 해서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의지도 정말 많이 했고 또 가깝게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는 친구였다고 해요. 얼마나 가까웠냐면 유학 간 자녀들의 학비 문제로 돈이 한 2, 3천만 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가 바로 빌려주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이 제보자도 바로바로 갚았고 이런 적이 한 두어 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믿고 또 의지하고 있던 이 친구, 식당을 당시에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근데 2013년쯤에 식재료 살 돈이 부족하다, 식당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제보자에게 2억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어허. 합니다. 자, 제보자 굉장히 믿고 의지하던 친구였던 만큼 현금 2억을 차용증도 없이 바로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얼마 뒤 친구가 파산을 했다고 전해오면서 면책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다른 사람 돈은 안 갚더라도 내가 돈 생기면 네 돈만큼은 정말 바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는 꼭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자, 30년 지기 친구에게 2억 원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고 아우, 나 꼭 돈 갚을게 믿어줘. 약속을 믿고 파산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자,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마입니까? 자, 그런데 그 친구는 앞으로 이렇게 갚아 나가겠다라는 그 스케줄도 그 계획도 얘기했다는 거죠.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돈을 갚는 뭘로 갚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가게를 오픈하면 갚겠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다 전수해주고 레시피랑 전해주고 나면 그 자기 앞으로 해주면 그때 이제 내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때 네 돈부터 갚을게. 그래갖고 이렇게 질질 끈 거예요. 네, 전혀 의심을 안 했죠. 그다음에 그 집 아들을 만났어요. 엄마가 이거 가게 열어서 내 돈 갚는다 그랬는데 가게 언제 열어줄 거니? 그랬더니 애가 팔딱 뛰는 거야. 내가 왜 가게를 열어주냐고. 엄마 나이가 얼만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저 아들이 골프도 치고 너 명품백에 좋은 호텔에서 너 잔치도 하고. 근데 왜 가게를 안 열어주고 돈을 안 갚냐 그랬더니 라는 게 보여주기식이라고 사실은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겁니다. 내 식당은 망했지만 내가 가진 어떤 요리 비법 이런 거 아들한테 다 전수하고 그 아들이 아들 식당을 오픈할 테니까 아들이 돈 벌면 그 돈 내가 너한테 다 갚을게 했는데 그 식당 문 열었어. 식당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파산하는데 어떻게 갚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의 레시피 이것을 아들한테 전수를 할 거고 잘 되면 갚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 가게가 오픈이 됐는데 뭐 사실 응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화도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힘들다. 아직도 가게 잘 안 된다. 숨 막힌다. 기다려달라. 그렇게 계속 하면서 얼마 후에 정말 아들 가게가 식당이 오픈이 되는데 그때도 사실은 잘 될 것 같아서 돈 좀 받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들은 아들이고 내가 힘이 없다. 나중에 기다려달라. 근데 문제는 예. 그 식당이 이른바 대박 가게가 되는 겁니다. 아들 식당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연속해서 미쉐린 가이드 빅구르망 이게 뭐냐면 예. 합리적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이렇게 하는 레스토랑을 선정하는데 이것에 연속적으로 선정이 돼서 아주 유명세를 얻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보통 그 화려하고 비싼 파인다이닝 중심의 미슐랭 스타 아시죠? 별 몇 개짜리 뭐 레스토랑이다 이거하고는 또 다르게 미슐랭에서 빅구르망이라고 해서 가성비 맛집 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1인당 45,000원 이하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의 식당 중에서 여기 미슐랭에서 보증하니까 막
뭐 믿고 먹어라. 예. 이런 게 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제보자분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연매출 50억이 넘는다라든가 해외에도 진출할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돈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식당을 오픈할 식당 소개를 보면 오랫동안 식당 운영에 부모님께 레시피를 물려받았고 부모님이 가게로 와서 맛을 잡아준다. 그리고 이 비슷한 내용으로 그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아들도 그런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돈을 빌려간 친구랑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들하고 완전히 남남 원래 부모 사이긴 하지만 영업이 사실상 이어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머니의 손맛 이런 게 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 빌려 저 어머님이 돈 빌려간 친구니까 그러면 지금 식당이 잘 된다는 것도 결국 이 어머님이 잘 되는 거니까 돈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친구한테 그 돈 빌려간 친구한테 연락을 하면 아들이 식당 열어서 돈 잘 벌면 갚겠다고 했다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아들이 2호점을 나한테 열어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때 갚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보자분이 하도 돈을 안 갚으니까 아들에게 직접 연락을 했답니다. 아니 식당 언제 어머님한테 열어드릴 거냐라고 했더니 또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겠냐라고 또 그렇게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뭐 제보자 입장에서는 친구가 거짓말하는 건지 친구 아들이 거짓말하는 건지 모르긴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SNS 보면 막 좋은데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명품 사고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을 안 갚냐 이겁니다. 예. 가족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 이번 얘기는 이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뭐 이 사안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 이 비투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야구 선수 생활하면서 아주 거액의 이런 뭐 연봉 이런 걸 받는데 그 부모가 진 빚을 왜 안 갚냐 막 귀국 인천공항에서 막 플래카드 들고 했던 그 논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친구한테 2억을 빌려주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할 줄은 몰랐다. 심지어 그 친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유 그냥 신고해. 자, 지금부터 여러 개의 통화를 이어서 좀 들어볼 텐데요. 제보자의 아들과 친구, 제보자와 친구, 제보자와 친구 아들까지 좀 복잡하시죠? 들어보시죠. 계속 갚는다는 말씀을 10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 돈을 이렇게 갚을 생각이 없으시다면 또 그럼 내용 정말 나한테 보내. 그거 지금 나한테 네가 지금 협박하는 거야? 이게 협박이라뇨. 저희한테 돈을 안 주시는데 가게 잘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네가 그럼 가게를 지키고 있어 봐봐. 가게가 얼마나 잘 되나. 가게 잘 되면 가게 차려준다 그래서 내가 근데 차려줄 능력이 안 됐잖아. 있잖아 나 근데 신고해. 아예 이렇게 나잡혀질 줄 알았으면 내가 5년 전에 고소 들어갔어. 그럼 내가 그러면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게 없으면 나한테 돈을 빌려가지 말았어야지. 5년 후에는 자기 파산 풀려서 나 가게 내준다 그랬으니까는 그거는 난 분명히 모르겠고 이모.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매달 100만 원씩 해서 5천 정도 이모한테 갚을 수 있어.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해서 이모가 그냥 뭐 정리를 하고 싶으면 이모 생각해보고 답을 좀 주라. 자, 최영진 평론가님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 제보자는 친구에게 돈 빌려준 걸 뭐 자식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털어놨는데 또 굉장히 좀 자식들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자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이제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수화기를 넘겨받아서 아니 갚겠다는 말만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냐 물었더니 이 친구는 지금 날 협박하는 거냐. 내용 증명 보내라 라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식당에 한번 나와서 얼마나 잘 되는지 봐라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이후 제보자와의 통화에서는 아들이 나에게 가게 차려줄 능력이 안 된다. 뭐 그냥 신고해라. 가진 거 나 없다. 라면서 사실상 배째라는 식으로 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친구의 아들은 엄마에게 가게 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다만 이모니까 이 5천만 원 정도는 내가 갚아줄 생각은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주기는 어렵고 매달 100만 원씩 50개월에 걸쳐 갚을 수는 있다고 또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5천만 원 갚겠다는 그 말도 지금은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뭐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들으셨다시피
법적으로 면책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친구 아들도 처음에는 아까 들으신 것처럼 5천만 원 정도 갚겠다라고 했지만 아마도 이걸 좀 알아봤는지 그 이후로는 뭐 안 갚아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보자분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준 건데 게다가 면책 결정도 받게 지금 본인이 도와줬고 또 실제로는 뭐 어려웠다, 사정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사는 걸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이죠. 제보자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좀 벌이라도 좀 받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고 또 제보자분이 화가 나는 건 벌써 상대방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다고 한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있으면 먼저 그거라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뭐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라는 식으로 하면서 연락까지 받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다치신 상황으로 보이네요. 자,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저희가 그 제보자분의 친구분의 아들이 운영하는 그 식당 측 변호사를 통해서 또 반론을 받았습니다. 말한 것처럼 면책 결정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채무를 아들이 또 가져가지 않습니다. 막 그런 얘기도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 가업을 승계했고 전수받은 거 아니냐.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홍보하는 과정에서 뭐 부모님과 함께 만들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했지만 이거는 마케팅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지금 사업이 발전한 건 맞는데 이 실제 사업 현황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그 아드님 식당이 예예예. 또 이 변호사 입장에 따르면 일부 매장은 폐점도 하기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또 지금 그 의뢰인의 어머니 얘기도 하는데 별다른 수입원이 없이 이 의뢰인 형제의 경제적 지원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머니 상태는 사실상 무자력 상태임을 이제 변호사가 밝혔는데 이 계속적으로 이제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위협적인 내용 문자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당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의뢰인의 어머니도 지금 수입이 없다. 그래서 형제, 아들들의 어떤 경제적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경제적 형편이 좋은 건 아니다. 식당 상황도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